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 기억하시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누구로부터도 지휘받을 수 없다. 임명되면 검찰총장 제멋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심지어 검찰 예산마저 독립시켜야 한다는 게 윤석열의 입장입니다. 검찰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하자. 인수위원회는 이런 기조 아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검찰의 예산 편성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며 말이지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은 윤석열이 대선 때 내놓았던 공약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마음대로 공약입니다.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조직이 국가기관으로서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만 단 한 명, 대왕적인 검찰총장의 일원적 지시만 받아서 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검찰총장의 의사가 곧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자 이 방향으로 미진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와 미디어 혁신, 즉 언론 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이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은 고위 공직자 사건을 빼고 모두 경찰로 가거나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인데 생각해 봅시다. 검찰의 최종 통제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경찰의 최종 통제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검찰도 그러하고요. 검경의 최종 통제권자인 대통령. 그가 누굽니까? 5월 10일부터 윤석열입니다. 이래서는 윤석열의 힘만 키워주는 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견해도 같습니다.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는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또 미국 방식으로 지방 검사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선출직으로 직접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소불위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시도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같은 견해입니다. 민주적 통제의 가장 최고 수단은 주민이 원하는 검사장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때는 소환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게 헌법 맨 앞부분에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하겠다고 나설 무렵입니다. 스스로 발전시켜온 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비정치, 탈정치의 어떤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직전 검찰총장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임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려의 무신 정권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 무신 정권의 순회가 결국 이제 사라지고 용퇴하게 만들고 다시 무신들 중에 집권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이어왔던 것처럼 우리 검찰 조직도 오랫동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점을 지금 이제 직전 검찰총장께서 조금 허무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의 장점 중 하나는 검찰이 국민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고소고발하는 경우, 또 본인이 원고가 피고가 되는 경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의 삶과 재산과 생명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소기한, 재판기한 수시로 지키지 않는데요. 안 지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기소기한, 재판기한 안 지키면서 어떠한 안내도 없습니다. 사과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 권력을 창설했는데 이렇게까지 푸대접 받을 수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구조에다가 검사는 한 몸이라는 검사 동일체 관행 속에 검찰총장은 검찰의 왕이었지요.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총장의 권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장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은 그러면 그동안 검찰을 통제했던 검찰 동일체를 만들어냈던 피라미드의 상층구조, 대금이라든지 또는 고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질 필요가 있죠. 저 손가락 모양은 뭐지요? 대전지검에 내려갔을 때 직원들과 촬영했던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염려할 문제도 있습니다. 혹시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으면 그 지역의 토 세력과 결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는 과장됐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사실 검사장 직선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고민되는 게 토 세력과의 유착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논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토 세력과의 유착이 아니라 실제 검사장 직선제가 이루어질 때는 법원 권력과 경찰 권력 그리고 그 지역에 존재하는 변호사 권력과 검찰 권력이 유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토들은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스폰서나 룸사롱 술값이나 대주는 그런 정도지 직접 유착은 하기는 어려운 거죠. 한 검사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아이폰은 채널A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가장 확실한 단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는 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서 이동재 전 기자와 주고받은 통화나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이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것이죠.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찌어찌 된 사연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을 중용해 보복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이제 피의자라는 꼬리표를 뗐으니 요직에 중용되겠네요. 어떤 자리를 받게 될까요? 독립기념관장? 어쨌든 검사장 직선제는 보복정치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윤석열식의 내로남불을 없앨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김영민닷컴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